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2일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경사노위 첫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에 힘을 실어줬죠. 그렇지만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광주형 일자리,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경사노위 앞에 놓인 과제들은 첩첩산중입니다. 오늘 3부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문성현입니다. 네,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를 한번 또 했던 기억이 또 나는데 예. 자, 원래 노사정위원이었는데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새로 출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 기대가 좀 많이 있는데 우려도 많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노사정이랑 경사노위 어떻게 다르다고 봅니까? 우선 이번에 워낙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출범을 크게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경사노위는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뭘 한 곳이길래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적 기구다.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적 기구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노동자들하고 사용자들이 같이 모여서 정부와 함께 고용 노동 관련 정책들 이와 연관된 경제 사회 복지 산업 정책들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협의해라. 그래서 대통령이 자문을 잘 해달라 하는 이런 기구입니다. 근데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이런 이야기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워낙 지금 현재 저희들 해결할 과제들이 막중하고 또 노사 간에 합의를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해서 잘 합의해라. 그러면 이제 합의안 되는 내용은 정부가 대통령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힘을 실어 주시는 그런 경제의 말씀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책임이 더 무겁게 받아 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민주노총은 불참한 상태입니다. 네, 예. 어제 조국 수석이 SNS에 위원장님과 김명한 위원장이 손을 잡길 소망한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 민주노총은 우리 위원장님 친정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화가 조금 더 잘 통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화는 시도하고 있습니까? 쭉 이어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냥 출범하는 바람에 민주노총이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직전까지 각급 위원회나 회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소통하고 있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민주노총 간부하고 늦게까지 술도 마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이 하자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지만 내년 1월 달 정기대의원대를 하면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지만 좀 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워낙 아까 말씀하신 긴박한 과제들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관계없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소위 말해서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거는 꼭 매파 비둘기파라기보다도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말하자면 이제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못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는 이제 대화 무용론자들이 있어요. 투쟁으로 해야지 무슨 대화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 아무래도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개파가 있으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있고 또 그보다 좀 근본적인 것은 민주노총이 기업별 노조에 기반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의제에 대한 그런 대중적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김명한 집행부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걸 내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노총이 최근에 총파업을 했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는 촛불 정부라고 부르고 있는데 촛불의 주력이었던 노동계하고 갈라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제 지난 1년간 좀 문재인 정부 돌이켜놓고 보면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말씀하시고 예. 제일 처음 일자리위원회 만드시고 그다음에 인천공항공 가시고 인천공항공사 그렇죠.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개 양대 지침 노동계 반대하는 양대 지침 처리하시고 또 이런 일들 등등을 참 많이 했는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됐고 최저임금도 많이 올리고 또 노동시간 단축했고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마침 그때는 경제적 상황이 괜찮아서 그런 걸 해 나왔는데 금년 들어서 고용 지표도 나빠지고 예. 경제 상황도 좀 뭐 안 좋아지고 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제조업,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쪽에서 지금 예. 경제도 어려운데 최저임금 많이 올려서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뭔가 어떤 그 문제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노동만 위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 쪽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노동으로 봐서는 뭐 줬다 뺏었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조건의 변화 때문에 경제 상황이 계속 좋았으면 그대로 갔을 건데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의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도 그럼 산입 범위를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올렸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했으면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저는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 정부로서는 이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잡기다 이렇게 보는데 노동계로 봐서는 줬다 뺏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 봐요. 정부 입장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과 가장 격하게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노동계는 이제 한지 얼마 됐다고 예. 아직 구체 실현도 안 해보고 실행도 안 해보고 벌써 바꾸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저는 노동계가 그런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이해간다. 다만 또 왜 그러면 그 당정청이 그리고 여야가 모두가 이거 빨리 그 연내로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내로. 그럼 왜 연내냐 하는 거는 저희도 국회 상황을 알아보면 내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년부터 1월 1일이면 그 계도 기간이 끝나가지고 예. 지금 현재 52시간으로 단축된 이거 사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내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업계 요구고 현실적 요구고 그것도 이해는 가죠. 기업 쪽에서는. 그리고 국회에서는 금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 말고 여러 가지 민생 현안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60개 정도 된다 하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그 여당으로서는 아주 그런 문제와 얽혀 있어서 이 문제를 금년 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이제 조화를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으로서는 이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노동계 입장을 들어주게 되면 당장 야당과 경계가 또 들고 일어날 거고 네. 쉽지 않은 문제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이게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이런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국회가 다 해주기로 했는데 왜 그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야기하러 하냐. 네? 못 가겠다. 그리고 이제 노동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탄력 근로제 노동시간 단축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노사가 모두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를 두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 해서 노사가 일단은 민주노총은 안 오지만 한국노총과 노사가 머리를 맞댑니다. 그럼 저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풀린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로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럼 가능 빨리 만들어서 빨리 속도를 내자 해서 이제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밀도 있게 논의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자 이런 방침을 정하고 있어서 뭐 국회랑 여러 일정 조정하면서 최대한 예. 논의를 이어가겠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단은 돌아와서 대화를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국회가 기다려줄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야당이 안 기다려줄 것 같거든요. 연내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가. 그렇죠. 지금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 남았. 빨리 들어와서 얘기를 일단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민주노총은 뭐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지만 들어올지 안 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국노총은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이제 제일 관심 가지시는 과연 그러면 논의를 해서 결론이 나오느냐. 예. 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쟁점이 복잡하진 않아요.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개월을 6개월이나 예. 1년 연당해 해달라 이런 거고. 또 이제
노동계에서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어디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런 어떤 그런 계절별열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범위에 사자.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과로의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서 시간 한계는 두자. 그리고 40시간 이상 되는 노동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서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하, 가능하다 충분히. 이야기.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접점이 이루어지도록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제노동기구인 ILO 핵심 협약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경사노위 안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빅딜하자 이런 방안이 제기됐다는데 맞습니까? 빅딜 이야기는 아니고 워낙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서로 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예. 이제 ILO 관련한 것도 저희들이 그 작년 대표자 회의에서 투기를 한 1년 정도 논의를 해와서 일단 노조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공익위원들이 합의안을 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측이 추천한 분도 계시고요. 예. 합의를 했고 다만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좋다 그건 좋은데 대신 우리도 할 말이 있다 하고 제기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협 유효기간이 2년이면 너무 자주 온다. 좀 늘리자. 이런 이야기. 그리고 파업을 하는 건 좋지만 공장 점거 파업은 좀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파업을 할 때 대체 근로를 허용해달라 하는 게 지금 이제 사용자 측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예요.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 또 집중적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서로 다른 사안이 같은 타임 테이블에 올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서로 이제 아까 얘기한 빅딜이 아니라 이런 것들 종합한 어떤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경영계에서 제기하는 거는 이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 근데 저는 뭐 이 해고자라는 것이 지난 시기에 노사 간의 대립 갈등이 심할 때 생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다. 서로 이야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단협 유효기간 이런 것도 노사 간에 이야기하다 보면 현실에 근거해 보면 서로 이제 이야기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논의하면 이제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하면 ILO 문제도 합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어제 일자리 양극화 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자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해야 된다. 이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제 회사 간의 차이도 있죠.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있죠. 예. 노동자 간의 예. 차 있고 이걸 합쳐놓으면 대기업 정규직과 소기업 비정규직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죠. 100대 30 정도 나는 이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87년 노동자들의 투쟁 이후로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닥치고 하니까 그런 부담들을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떨어뜨리고 한 결과가 지금이다.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 열심히 투쟁해서 정의로운 어떤 대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어쨌든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졌다. IF 이후로 더 심해졌을 거고요. 심해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그러면 계속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돌아봐야 될 때 왔다는 거죠. 격차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있다. 뭐 노조뿐만 아니라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고 어제 그런 걸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노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갑질 형포라고 불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서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 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나름대로 교섭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하듯이 예. 그분들도 교섭력을 가져야 지속 가능한 그렇겠죠. 그 어떤 방안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사노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교섭 수단을 경사노위가 역할을 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만들어야 되죠. 예.
그 아까 뭐 87년 투쟁도 말씀하셨고 IMF 얘기도 했는데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격차가 큽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대기업에서 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옛날에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 때와 중국 더 나가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까지 차를 만드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전기차나 미래형 자동차로 가면 누구나 쉽게 차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전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자동차가 그 수출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수출 잘 되기 위해서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놓고 보면 완성차에는 10명 중에 2명이고 10명 중에 8명은 중소기업에 있다 보면 이 8개 일자리가 아주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졌고 또 완성차도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 쇼크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면 완성차가 계속 고용을 만들고 유지하기도 어렵고 부품은 아주 조건이 안 좋고 예.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뭐 그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비상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광주형 일자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위원장님이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바랬는데 8개월 넘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하고 싶어 하는 문제고 노조 쪽에서는 그 너무 임금이 열악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주형 일자리. 그건 지금 현재 뭐 제 개인적 의견이 있지만은 워낙 이제 노조가 첨예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노조를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뭐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이 어렵지만 어쨌든 이 생겨온 의견들을 조정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애초에 시도했던 그런 좋은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하층 간의 임금 격차가 없이 어디서 일을 하든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 구조를 잡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논의할 걸 많지만 기존 노조에서 제기하는 우려들은 또 하나하나 현실을 해결해 가면서 광주 일자리가 잘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 노조 측 입장은 뭐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상태로는. 현대차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대차 입장도 그냥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러면 뭐 3,500만 원이었던 뭐 출발하는데 그게 노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또 더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노조에 대한 불신? 불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논의 과정 속에서 예.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대립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노사가 모두 상생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뭐 그렇게 좀 계속 현대차 쪽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사노위에서도 이건 논의가 계속 논의하는 것이죠. 경사노위는 현재 아까 말씀 이제 노조 간에 예. 부딪혀 있어서 이제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고 이번에 이제 만약 광주형 일자리 같은 가닥이 지어지면 그 바탕 위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고 그런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셔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민주노총 노조의 고용 세습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협력사가 민주노총 친인척 40여 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건데 이 문제 때문에 또 국민들이 노조에 대한 보는 눈초리가 부드럽지 않아요. 하태경 의원 주장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뭐 울산에 있는 모 기업이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 안 했는데 네.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제 고용 세습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옛날에 일자리가 많았을 때 늘 산재를 당했다 부모가. 그럼 그 자리에 예. 자녀를 우선 채용해라. 그리고 내가 조기 퇴직을 하겠다. 그럼 그 자리에 내 아들을 취직해달라. 이런 것은 아주 모범 단협 중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금속연맹
위원장 할 때도 예. 모금 단협 속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위 대기업 정규직 자리가 아주 좋은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용 세습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이제 고용 세습의 문제는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 뭐 단협 속에 옛날과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꼭 뭐 내 아들을 그 취직시켜라 이런 거는 이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최근에 그 비정규직을 주변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정규직 말고 예.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는 엄격한 채용과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청이니까 그 하청 사장이 편의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저는 정규직 하라 하니까 이런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마찰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나는 그런 경우는 그동안에 좀 엄격한 기준이 아니고 편의적으로 채용해왔던 부분이 정규직가 될 때는 나름 기준을 정해서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터무니없는 경우가 이제 합당하게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걸름 장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태경 의원이 말했던 주변 친인척 는 잘못 거기까지는 아니고 주로 이제 자녀들 문제였거든요. 우리 그 노조가 있는 데는 뭐 친인척을 우선해서 해라. 거기까지는 저는 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예, 네. 파악이 안 된 거고요. 그래요. 진실은 조금 있으면 드러나겠죠. 예.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경사노위의 비정규직 대표로 이남신 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이 위촉이 됐는데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사노위에 참여한 비정규직 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비정규직 대표가 됐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남신 소장은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원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년 여성 노동은 그 양노총의 동의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노총의 동의하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청년 여성은 뭐 비교적 무난하게 됐는데 거기는 한국노총이 추천하는 걸 해서 됐는데 비정규직은 민주노총이 추천해달라 했는데 민주노총이 추천을 못 했어요. 예. 추천을 누구로. 그래서 이제 출범을 해야 되고 또 출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말고 그동안 소외됐던 취약계층이 참여가 중요한데 그중 상징성 비정규직 노동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해서 양노총에 다시 촉구를 했는데 이제 그게 끝까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이남신 소장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내고 해서 한국노총은 동의했고 이남신 소장 좋다. 민주노총에서는 끝까지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남신 소장으로 갔는데 글쎄 오늘 그 성명서는 제가 확인 못 해봤고 그럼 확인해서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필요하면 뭐 경과를 설명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인가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강보험제도 네. 개선기획단이 발족했다고 해요. 6개월 동안 운영한다는데. 건강보험제도 개선기획단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안전망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하에 지금 그것과 조금 별도지만 국민연금 특위가 마련돼 있고 또 건강보험 관련한 내용도 논의하기로 해서 오늘 기획단을 꾸렸는데 일단 기획단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걸 점검해서 시정할 문제 또 보완할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올바른 개선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도 노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노사가 이런 걸 좀 하자 요청했기 때문에 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제도는 뭔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늘 그걸 해서 구체적 의제를 핵심적 의제를 뭘로 잡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국민건강보험이 아직까지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 내에서 건강보험의 어떤 재원 문제라든지 운용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마 시정할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에 이제 공공성을 더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얘기했던 선진국보다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경사노위에서 토론회도 이제 개최하고 그랬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주희 교수가 퀘벡 노조총연맹이 주최한 노동연대 기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 노동연대 기금은 어떤 것이고 이것이 그 양질의 일자리 혹은 임금격차 해소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고민을 할 때 아까 이제 격차가 심화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상대적 고임금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거냐.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은 한 30년 동안 투쟁을 해서 임금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 지금까지. 지금. 예. 그리고 워낙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많이 못 올린다. 예. 그런 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뭐냐면 격차가 많은데 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우리 반밖에 못 받거나 반도 못 받는데 우리가 계속 올릴 수 있나 한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논의가 상대적 고임금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임금 인상을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온 것 아니냐. 이런 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내어서 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임금 1% 내면 기업 회사하고 그 교섭을 해서 2% 만들고 정부도 못해서 돈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좁혀보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이야기 될 것 같아요. 그런 연장에서 이제 아까 이주희 교수 말씀하신 그 연대기금 문제가 있는데 캐나다의 퀘벡이라는 곳에서 예. 그 당시 아주 경제가 어렵고 해서 그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중소기업 어렵고 해서 이제 자기 자녀들 문제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이 예. 야 이거 뭐 정부 지원 언제 기다리냐 언제 하냐 우리라도 나서자 해가지고 퀘벡 주정부에 그럼 그 시드머니 좀 내라 정작 돈 내면 우리가 여기에 그 돈을 내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제대로 되게 하고 거기에 우리 아들 딸들이 가도록 하자 해가지고 만드는 기금입니다. 해서 실제로 중소기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청년 실업 문제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기금이 현재 13조가 모여 있어요. 아하. 그래서 상당히 이제 퀘벡주에서 제일 큰 펀드가 돼 있습니다. 펀드가 돼 있어요. 그런 이제 이주희 교수 그런 예도 한번 들어보는 거네요. 예, 하고 뭐 저희들도 지금 이제 우리 지방정부가 뭐 저희들 봐서는 대부분 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가 됐기 때문에 예. 가서 허심탄회 토의해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아하. 그런 것도 해보자. 예, 예. 그런 이야기를 적극 권유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경사노위 결국은 방금 뭐 고통분담 말씀하셨는데 양보, 타협, 고통분담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근데 그건 이제 말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양보하라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표현보다는 예. 책임과 역할을 하자.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동계도 책임과 역할을 하고 그 사용자들도 책임과 역할을 하자. 예.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저는 좀 적합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양보, 타협 이런 말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